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강은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비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돈봉투를 얼굴에 맞았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근본 없는 고아라며 무시하고 돈으로 쫓아내려 했던 그 콧대 높은 시어머니는 불과 10분 뒤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날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 거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롤러코스터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도 통쾌한 일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 제 남자친구였던 도훈 오빠와의 교제 3주년 기념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던 저는 사실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였거든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인 도훈 오빠에게는 그저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혼자 먹고 살 만큼 번다고만 해둔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2살 연상인 34살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의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우리는 4년 전 우연한 지인의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빠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일에 치여 밤을 새우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날이면 말없이 따뜻한 죽과 영양제를 사들고 집 앞으로 찾아오던 봄바람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대망의 3주년 기념일 당일, 오빠는 평소 우리가 즐겨가던 소박한 단골 삼겹살집이나 동네 파스타집이 아닌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켜진 창가 자리에 앉아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고 있었지만 오빠는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빈 물잔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했어? 어디 아파? 아까부터 비싼 스테이크는 썰지도 않고 물만 마시잖아. 제 물음에 오빠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더군요. 그 안에는 식당의 은은한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네. 그동안 바쁘고 부족한 나 만나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넌 내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선물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널 웃게 해주고 싶어. 순간 레스토랑에 흐르던 잔잔한 재즈 음악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모두 음소거된 것처럼 사라지고 오빠의 진심 어린 목소리만 제 귓가에 크게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보육원 출신 고아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오빠가 내민 반지를 받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과거에 아프고 끔찍했던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20대 중반 무렵, 저는 당시 진지하게 만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카페에서 제 배경을 듣자마자 제가 마시던 차가운 얼음물을 제 얼굴에 확 끼얹으며 소리치셨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 내 귀한 아들은 엄봐.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은 어떻게든 엇나가고 도끼만 남아서 무조건 티가 나게 되어 있어.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그날 카페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그리고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뒤로 숨어버렸던 전 남자친구의 비겁한 모습은 제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족을 꾸린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덜덜 떨며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나 부모님 안 계신 거 알잖아.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져서 평생을 고아로 자란 사람이야. 아무리 오빠가 괜찮다고 해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오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불보듯 뻔한데. 정말 괜찮겠어? 나 예전처럼 또 상처받기 싫어.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제 눈을 보며 오빠는 반지가 든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제 두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꽉 감싸주었습니다. 오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실했습니다. 은재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치열하고 바르게 버텨왔는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부모님이 안 계신 건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지 절대 네 잘못이나 흠이 아니잖아. 내가 네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우리 부모님도 널 겪어보시면 분명 나처럼 널 사랑하게 되실 거야. 내가 무조건 그렇게 만들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내 손만 잡아. 정말이야? 만약에 나중에 어머니가 나 고아라고 심하게 반대하시면 어떡할 건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득할 거야. 그래도 정 안 된다고 하시면 나 부모님 안 보고 오롯이 너만 보고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오빠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불신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꾹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뚝이 터진 것처럼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약지에 차가운 반지가 끼워지던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결혼을 굳게 약속한 후 우리는 일사천리로 예비시댁의 첫인사를 갈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흠 하나라도 잡힐까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단정하고 참해 보이는 스타일로 바꿨고, 심지어는 예절학원에 1일 등록을 해서 어른들께 인사하는 법과 과일 깎는 법까지 다시 배웠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날 저는 백화점 식품관을 3바퀴나 돌며 가장 크고 비싼 등급 한우 투뿔 세트와 최상급 샤인머스켓이 담긴 고급 과일 바구니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좋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꽤 큰 액수였지만 예비 시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돈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끊어질 듯 무겁게 선물을 들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오빠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뭘 이렇게까지 무리했어. 우리 엄마가 겉으로는 좀 깐깐하고 차가워 보여도 알고 보면 속은 엄청 여리고 정 많은 분이야. 네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보시면 감동해서 당장 며느리 하자고 안아주실걸?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그래도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잖아. 내가 긴장해서 실수라도 할까봐 지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단 말이야. 저는 오빠의 위로에 애써 웃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불안감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결전의 디데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용실에 들러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반정하게 내려오는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잔뜩 굳어있는 제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수십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장은지, 할 수 있어. 기죽지 말자. 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온 오빠의 차 경적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선물 상자들을 양손에 움켜쥐고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오빠의 본가는 강남에서도 내로라 하는 부촌에 자리 잡은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차가 거대한 문줄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내내 즐비하게 주차된 번쩍거리는 외제차들과 삼엄한 경비원들의 눈초리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엄청난 위압감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감추고 있는 재력과 성취도, 이곳 사람들의 결코 뒤지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앞에서 보육원 출신이라는 제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저를 자꾸만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세우고 육중한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제 숨소리도 덩달아 거칠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벌써 차가운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죠. 오빠는 제 굳은 표정을 눈치챘는지 안주머니에서 반듯한 손수건을 꺼내 제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진상 풀라니까. 오빠 믿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옆에 딱 붙어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알았어. 고마워 오빠. 띵! 하는 경쾌하고도 서늘한 기계음과 함께 마침내 4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길고 고급스러운 대리석 복도 끝. 번쩍이는 황금색 호수판이 적힌 커다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현관문 초인종을 향해 손가락을 뻗어 누르는 찰나의 순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심호흡을 삼켰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가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오빠의 말처럼 따뜻한 분들이기를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 간절한 바람과 믿음이 무색하게도 그 굳게 닫힌 거대한 문 너머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모욕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폭풍우가 시퍼런 칼날을 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현관문이 열리고 저는 어떤 끔찍한 지옥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오빠의 손가락이 초인종을 누르고 딩동 하는 묵직한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현관문 앞에서 제 머릿속은 마치 비디오 테이프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려졌습니다. 터질 듯이 뛰던 심장 박동 소리마저 잦아들고 제 머릿속에는 꽁꽁 숨겨두었던 지난날의 뼈저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의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제 친엄마는 낡은 보육원 철대문 앞에 저를 세워두고는 싸구려 곰인형 하나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저기 앞 슈퍼에서 깎아 사올 테니까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그게 제 인생에서 들은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며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밤새 그 철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덜덜 떨면서도 엄마가 혹시나 저를 못 찾을까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를 발견한 건 과자를 든 엄마가 아니라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제 작은 가슴에 새겨진 버려졌다는 끔찍한 공포와 지독한 외로움은 평생 제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 세상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이들은 제 등 뒤에서 쑥덕거렸습니다. 야, 쟤 고아원 출신이래. 엄마 아빠도 없대. 쟤랑 놀지 마. 거지 냄새나. 너네 지우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제가 훔쳐갈지도 몰라.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세상의 차가운 편견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억울해서 엉엉 울고 싶었던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는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제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거든요. 장은지, 울지 마. 넌 울어봤자 달래줄 엄마 아빠가 없어. 세상에 내 편은 나 하나뿐이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악착같이 성공해야 해. 그 오기 하나로 저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을 때 저는 헌책방에서 버려진 문제집을 주워다 지우개로 빡빡 지워가며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당당히 인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장 내야 할 등록금과 생활비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대학 시절, 제 하루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에 들러 전단지 알바를 뛰었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식당에서 불판을 닦았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폐기 직전에 삼각김밥으로 줄임배를 채웠죠.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싸주실 때면 저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겠습니다.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해 쌍코피를 쏟으면서도 저는 남들보다 3배, 4배 노력해야 겨우 평범이라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뼈저린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과 장학금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취직하는 대신 20대 후반의 나이에 전부를 걸고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원룸. 그곳이 제 인생을 바꾼 IT 유통 스타트업의 첫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20대 어린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플랫폼 기획서를 들고 투자자들과 거래처를 찾아다닐 때마다 저는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뭘 안다고 겁도 없이 IT 유통판에 뛰어들어. 이거 다 장난인 거 아니까 집에 가서 취직이나 알아봐.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주실 여유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깡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면전에서 이력서와 기획서가 찢겨나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당하면 다음날 또 찾아갔고,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 로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버틴 지 3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코피를 쏟으며 개발했던 유통 플랫폼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면서 업계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외격글도 앞다투어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곰팡내 나던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했던 제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사옥을 세우고 직원 150명을 거느린 연매출 300억대의 업계 1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고아 소녀 강은지는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젊은 여성 CEO, 유니콘 IT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을 타고 넓은 대표실 창밖으로 강남 시내를 내려다보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자 주변에는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들끓었거든요. 친한 줄 알았던 지인들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선 연락을 끊었고, 제 조건을 보고 접근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가식적인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아는 채 제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조촐한 생일 파티 자리에서 지금의 남자친구인 도훈 오빠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빠는 제가 300억 자산가인지 어느 회사의 대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알고 다가왔죠. 은지 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밥은 챙겨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 사줄게요. 나오실래요?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던 심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온전히 강은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주는 그의 진심에 저는 속절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진짜 직업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자그마한 인터넷 쇼핑몰 해. 혼자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정도만 버는 영세업자야.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오빠가 저의 어마어마한 재력과 타이틀에 부담을 느끼고 제 곁을 떠나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기로 확신이 드는 날,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 그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자. 저는 매일 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제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은지야, 뭐해? 안 들어가고? 오빠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현실로 돌아온 저는 눈을 크게 깜빡이며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며 안심시키듯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잠깐 딴 생각 좀 했어. 제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현관문의 도어록에서 띠띠띠띠 띠리릿 하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손바닥에 다시 흥건하게 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우리 도훈이니? 안쪽에서 한껏 교양을 차린 듯한 나긋나긋하고 하이톤의 중년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겁고 거대한 현관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꼿꼿한 자태였습니다. 그분의 입가에는 아주 부드럽고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고급스러운 아파트의 문턱을 넘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지옥문이 열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쾅! 오빠가 안방 화장실로 쏙 들어가며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넓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를 신호탄으로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는 째깍거리는 고풍스러운 벽시계 소리와 알 수 없는 긴장감만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저와 예비 시어머니 단둘만이 이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꼭 쥐며 어색함을 달래보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들어 맞은편 소파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빠 앞에서 아이고 우리 참한 며느리라며 호호 웃던 그 자애롭고 고상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교활하고 냉혹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얼굴 근육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동공에는 경멸과 서늘한 계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더니 팔짱을 꽉 낀 채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선이 제 베이지색 원피스에서 머물렀다가 화장기 옅은 제 얼굴을 지나 가지런히 모은 제 구두 끝에 닿을 때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숨막히는 침묵이 1분, 아니 체감상 10분은 훌쩍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 손바닥에서는 다시 끈적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뱃속이 싸늘하게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대화는 오직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을 뿐 진짜 평가와 신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침을 꼴깍 삼키며 먼저 침묵을 깨려던 찰나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던 어머니의 입술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방금 전에 나긋나긋한 하이톤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그래, 우리 도훈이가 없으니 이제야 편하게 진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네. 내 아들 앞에서는 굳이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아서 참았단다. 그 서늘한 목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네? 언성을 높이시다뇨? 제가 혹시 결례를 범한 게...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어머니는 손을 한번 까딱거리며
제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리셨습니다. 터두절미하고 묻자. 넌 내 아들이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들러붙은 거니? 네 그 영세한 쇼핑몰인가 뭔가 하는 거 우리 아들 월급으로 메꾸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작정하고 꼬셨니?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라지만 첫 만남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깎아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빠의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에 반한 거지 오빠의 조건이나 경제력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가림? 그깟 인터넷 옷장사 몇 푼 버는 게 앞가림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큰아들은 번듯한 대기업 다니고 있고 막내 아들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에 수백 대 1 경쟁률 뚫고 들어갔어. 그런 뼈대 있는 집안에 쥐뿔도 없는 네가 숟가락만 얹으려는 수작.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연매출 300억대 기업의 진짜 주인이 저인데 속을 박박 긁는 이 모욕적인 상황을 그저 평범한 쇼핑몰 사장이라는 제 거짓말 때문에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오빠에게 기대려 한 적. 됐고. 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는 집어치워. 그래. 네 직업이 보잘것없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남자가 돈 벌면 되니까. 그럼 네 집안은 어떠니?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오빠를 만나면서 아니, 제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 출신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이 결혼의 마지막 관문일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순간 어머니의 미간이 무섭게 확 찌푸려졌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안 계셔? 돌아가셨어? 언제? 병으로? 아니면 무슨 사고로?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고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생사도 모릅니다. 제 입에서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 공기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외계 생명체를 목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보육원? 보육원 출신이라고?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고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 챙그랑 제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들고 있던 명품 찻잔을 유리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쾅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찻잔 속의 붉은 홍차가 테이블 위로 튀어오르며 제 원피스 자락까지 몇 방울 튀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눈빛에 도끼가 가득하고 어딘가 빈티가 줄줄 흐른다 했어. 뭐? 보육원? 그럼 부모 애미 애비도 누군지 모르는 근본도 없는 고아란 소리네. 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고아라는 잔인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억양으로 말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장실에 있을 오빠를 생각하며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애비 애미 없이 자란 것들은 태생부터가 글러먹었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이기적이고 돈에 환장하고 집안의 근본이라는 게 아예 없단 말이야. 우리 도훈이가 돌았지, 미쳤지. 어떻게 이런 쓰레기장 같은 데서 굴러먹던 고아년한테 홀려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와? 어머니는 이제 아예 이성을 잃고 삿배질까지 해대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과거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저주를 퍼부었던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악몽이 그대로 오버랩되며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당장 나가! 내 아들 옆에 붙어서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을 생각 말고 당장 꺼져! 너 같은 고아를 내 귀한 장남 며느리로 드릴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없어.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모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분노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콧방귀를 뀌며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화려한 악어 가죽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같이 없이 자란 것들이 원하는 게 결국 이거겠지. 뻔할 뻔자 아니야. 어머니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두툼하게 속이 꽉 찬 하얀색 현금 봉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향해 비릿하고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돈봉투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비상식적인 노파가 대체 저에게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르려는 건지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고아를 들여? 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린 넓은 거실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자유롭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오물을 쳐다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방어했습니다. 어머니, 저 부모님만 안 계실 뿐입니다. 엇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컸습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거나 피해준 적 없이 제 힘으로 성실하게 앞가림하며 살아왔다고요. 제 절박하고도 진심 어린 호소에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욱 짙은 비웃음만이 번져갈 뿐이었습니다. 반듯? 네 입으로 네가 반듯하게 컸다고 말하니 우습지도 않구나. 애비 애미 없이 자란 티가 어디 가겠어. 없이 자란 것들은 뼛속까지 가난과 열등감이 배어 있어서 도끼만 남아있어. 결국 돈 냄새 맡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게 그 천박한 본성이지. 우리 도훈이가 대기업 다니면서 번듯하니까 어떻게든 물고 들어져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심산 내가 모를 줄 아니? 도훈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제 마음마저 순식간에 꽃뱀의 수작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기 힘든 모욕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 여자 앞에서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이 공간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 살을 이빨로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자 어머니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턱을 치켜들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까지 게 감히 넘어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인 큰아들 도훈이는 놔두고라도 우리 막내 도진이가 이번에 어디 취직했는지는 알고 있니?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도훈이를 꼬셨는지 안 봐도 뻔해. 불쌍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우리 아들 돈 뜯어먹고 살려는 거잖아. 내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내 아들들을 너 같은 쓰레기한테 넘겨줄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오빠의 돈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냈으면 냈지. 닥쳐!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고아원 출신이라는 그 더러운 꼬리표는 평생 지워지지 않아. 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유니콘 IT 알아? 너처럼 구석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싸구려 옷 쪼가리나 파는 쇼핑몰 하는 애가 그딴 대기업급 회사를 알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무려 2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그 유니콘 IT 본사에 당당히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 거긴 초봉도 어마어마하고 사원증 하나만 목에 걸고 다녀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단한 곳이라더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일순간 멈추는 것 같았죠. 유니콘 IT? 그건 바로 제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피땀 흘려가며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의 연매출 300억대 기업으로 키워낸 바로 제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짜고 투자자들에게 무릎 꿇어가며 수백 번 거절당한 끝에 만들어낸 제 피와 땀의 결정체. 그 회사가 바로 어머니가 지금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게다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다는 그 신입사원 공채라뇨.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최종 임원 면접관으로 참석해서 이력서를 꼼꼼히 살피며 직접 신입들을 뽑았던 바로 그 채용을 말하는 것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찰칵하고 맞춰지는 듯한 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군 회사가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영광으로 자랑할 만큼 대단한 직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습게도 이런 비참한 순간에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왜 갑자기 굳어버렸는지, 왜 제 눈빛이 흔들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내 귀한 아들들, 특히 우리 막내 앞길에 죽음이라도 흠집나게 할 순 없어. 어디 굴러먹다 온 고아년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급떨어지게 물을 흐리면 안 되지. 우리 도진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너 같은 걸 알면 뭐라고 하겠니? 근본 없는 것들은 회사 문턱도 못 밟게 할걸. 그러니까 내 아들들 앞길 망칠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떨어져 나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정말이지 최고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유니콘 IT의 사장님이 저를 알면 회사 문턱도 못 밟게 할 거라니. 제가 바로 그 사장인데 말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자신의 옆에 놓아두었던 그 화려한 명품 악어 가죽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미리 준비해둔 듯한 두툼한 흰색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이 안에 500만 원 들어있어. 쪼가리 쇼핑몰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내깟 놈한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아주 큰 돈일 테니까. 이거 받고 우리 도훈이랑 당장 헤어져. 연락처 다 지우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 봉투를 내미는 어머니의 손길에는 끝없는 오만함과 저를 향한 멸시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니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짓밟고 모욕하려는 그 천박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300억 자산가인 제 눈에 그깟 500만 원이 든 봉투는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며 내미는 가짜 돈처럼 초라하고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슬픔이 저 봉투 하나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돈 필요 없습니다. 넣어두시죠. 저는 그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뻗대? 주는 대로 넙죽받고 떨어질 것이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제가 자신의 돈을 거절하자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있던 그 두툼한 돈 봉투를 제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진 것입니다. 퍽! 묵직한 봉투가 제 오른쪽 어깨를 매섭게 강타하고는 거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물리적인 충격에 제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났고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며 입구가 터지는 바람에 그 안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몇 장이 볼품없이 삐져나왔습니다. 대리석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돈다발, 그리고 그 돈을 던진 채 씩씩거리며 서 있는 예비 시어머니. 저는 그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광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은 오빠는 거실에서 자신의 연인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겠죠. 그 평화로운 물소리와 발밑에 흩뿌려진 지폐들,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노려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이질적인 세 가지 풍경이 제 시야에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세한 쇼핑몰 사장이라는 오해 하나 때문에 저는 한순간에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더 이상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차오르던 눈물도 순식간에 쏙 들어가 버렸죠. 대신 제 피 속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지독한 오기와 분노가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돈봉투를 집어던진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의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이 목숨 걸고 들어간 그 대단한 유니콘 IT의 절대 권력자, 지분 80%를 쥔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대표이사 강은지가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근본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따위는 흔적도 없이 말라붙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제 눈동자가 씩씩대고 있는 어머니의 눈과 정면으로 얽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불쌍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300억대 기업의 대표로서 이 무례하고 천박한 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살벌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얼굴에 묵직한 돈봉투를 맞고 바닥에 흩뿌려진 5만원권 지폐들을 내려다보는 그 짧은 찰나,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도훈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꾹꾹 눌러 참아왔던 억울함,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며느리로서 흠집이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그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텅 빈 자리에 들어찬 것은 맨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300억대 기업을 일궈낸 최고 경영자로서의 서늘한 오기와 분노였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 널브러져 있는 지폐 몇 장과 입구가 찢어진 흰 봉투를 허리를 굽혀 주워 담았습니다. 제 그 묵묵한 행동을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이내 한껏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조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주워라, 주워. 그렇게 자존심 세우는 척, 반듯하게 잘한 척 다 하더니 결국 돈 앞에서는 그 천박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깟 인터넷 쇼핑몰 쪼가리 하면서 1년 내내 잠 안 자고 일해봤자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일 테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감사히 주워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도훈이한테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의 그 비열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을 훑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무너졌던 과거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 지하 단칸방에서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절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독하게 버텼습니다. 세상에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마다 입술이 찢어지도록 깨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뤄낸 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500만 원이 든 얄팍한 봉투 하나에 제 모든 삶의 궤적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분노는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맹렬했습니다. 저는 구겨진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찢어진 봉투 안에 차곡차곡 밀어넣고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함에 눈물을 참느라 파르르 떨리던 제 불쌍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볼 듯한 차갑고 살벌한 기운만이 제 두 눈에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음을 흘리며 손에 든 돈봉투를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무심하게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보셨네요. 제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신나게 비아냥거리던 어머니의 입가에서 순간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태도에 방황한 기색이 역력한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한 발짝 어머니 쪽으로 바짝 다가가며 쐐기를 박듯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이깟 500만 원짜리 푼돈으로 사람 급을 나누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그 대단한 급, 그리고 그 알량한 근본,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까요? 제 당당하고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린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평생을 기구만장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을 그 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낭패감과 미세한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매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는지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푼돈? 이 건방지고 미친 것 아냐? 어디서 감히 배워먹은 버릇이야? 애비 애미 없이 자란 근본 없는 고아년이 감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손괴질이야. 당장 나가. 우리 도훈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당장 내 집,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야.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저를 향해 손 찍어 말 것처럼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핏대가 선 목과 튀어나올 듯한 눈알이 그 여자의 천박하고 잔인한 본성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마치 혐오스러운 오물을 보듯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소파 위에 올려두었던 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저도 수준 떨어져서 이런 천박한 집안이랑은 도저히 못 엮이겠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제게 구석방에서 싸구려 옷조각이나 파는 고아년이 귀한 며느리절이 넘본다고 하셨죠? 천만에요. 저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만 사람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이런 상스러운 집안에 제 발로 들어갈 생각 이제 추호도 없습니다. 제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어머니가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어머니는 제 얇은 원피스 위로 팔뚝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현관 쪽으로 질질 끌어당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엄청나고 억센 악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톱이 제 맨살을 파고들어 시뻘건 자국을 남겼지만 저는 고통의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제 발로 나갈 테니까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소리치며 억지로 팔을 빼내려 발버둥 쳤고 두 사람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며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고급 도자기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하고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요란한 파차름에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도훈이 나오기 전에 빨리 썩 꺼져. 다시는 내 귀한 아들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뒷골목이나 전전하며 살아야 할 팔자야.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거실 중앙에서 현관문 앞까지 속절없이 밀려나가는 끔찍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안방 화장실 쪽에서는 야속하게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샤워기라도 틀어놓은 것인지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만 들려올 뿐 도훈 오빠는
밖에서 자신의 연인이 어머니에게 멱살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가며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오빠가 이 상황을 말려주길 바라는 마음은 애초에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이 끔찍하고 숨막히는 지옥 같은 공간에서 저 혼자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 코앞까지 떠밀려온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거칠게 밀어내는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구겨진 원피스를 툭툭 털어내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싸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만하시죠. 어머니가 아까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는 그 훌륭한 대기업 막내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오만하게 사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 육중한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조용하던 현관문 밖에서 갑자기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손잡이를 쥐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대던 어머니의 행동도 일순간 정지되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멈춘 듯한 짧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의 얼굴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일그러져 있던 그 험악하고 표독스러운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마저 한껏 하이톤으로 바꾸며 가식적인 콧소리를 섞어내십니다. 어머머, 우리 막내 왔나 보다. 우리 유니콘 IT 다니는 귀한 막내 아들. 마치 지킬 앤 하이드를 두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그 끔찍한 이중성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아라며 사람을 벌레 취급하던 여자가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인기척 하나에 저토록 징그러울 만큼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요. 띠리릭 철컥. 경쾌한 해제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밖으로 열리며 바깥의 시원한 복도 공기가 현관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양손에 파리바게뜨 빵봉투와 케이크 상자를 잔뜩 든 젊은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며 신발을 채 벗기도 전부터 활기차고 들뜬 목소리로 집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형수님은 오셨어? 내가 형수님 처음 오신다 그래서 회사 앞에서 케이크랑 빵 엄청 맛있는 걸로 줄 서서 사왔잖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해맑고 구김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폭언과 멱살잡이가 오가던 이 끔찍한 집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하고 싹싹한 청년의 목소리였죠. 어머니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현관으로 다가서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막내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무겁게 사오고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 마침 우리 손님도 막 가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어머님은 저를 향해 손님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며 싸늘하게 눈을 흘겼습니다. 빨리 꺼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장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벗으며 제잘거리는 그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묘하게 제 귀에 나디걷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센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청년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말끔한 남색 정장 차림에 목에는 파란색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사원증을 자랑스럽게 걸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불과 일주일 전 수백 명의 신입사원이 빽빽하게 모인 본사 대강당 단상 위에서 제가 카리스마 있게 회사 비전을 소개할 때 맨 앞줄 정중앙에 앉아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수첩에 미친 듯이 필기를 하던 바로 그 열혈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발을 벗고 거실로 고개를 돌려들어서려던 막내 시동생 이도진 사원 역시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그의 눈빛이 허공에서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저는 감정의 동요 하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빤히 응시했고
활짝 웃고 있던 이도진 사원의 눈동자는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것처럼 극도로 커지며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순간 이 고요한 현관에서는 어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저와 막내 시동생 이도진 사원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확히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은 마치 비디오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 길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2초, 2초, 3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짧고도 무거운 정적이 현관에 짙게 매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형수님 오셨어? 라며 한껏 들떠있던 이도진 사원의 해맑았던 얼굴은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마치 한밤중에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싱글벙글 웃고 있던 입꼬리는 경련이 일어난 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커다랗게 떠진 두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 정지가 온 듯한 표정을 보며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만이 여전히 특유의 오만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입가에 띈 채 저를 향해 턱짓을 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진아, 이쪽은 네 형 만나는 여자란다. 뭐 인사는 대충 해라. 어차피 지금 막 집에서 쫓겨나. 아니, 자기 발로 나가려던 참이니까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쫓겨난다는 말을 굳이 강조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도진 사원의 귀에는 자기 엄마의 그 앙칼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들을 정신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짓눌리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 목소리는 덜덜 떨렸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제대로 된 단어 하나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도진 사원의 손에 힘이 스르륵 풀려버렸습니다. 툭! 그가 소중하게 들고 들어왔던 파리바게트 빵 봉투가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한 손에 들고 있던 고급 케이크 상자 역시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이내 현관 대리석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처박히고 말았죠.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을 생크림 케이크가 상자 안에서 뭉개지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현관을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이상 행동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얘, 도진아, 너 왜 그러니? 케이크는 왜 떨어뜨려?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어디 아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빵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던 도진 사원이 갑자기 용수철처럼 제자리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으로 튕겨나가듯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꺾어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제 무릎 근처까지 닿을 만큼 그야말로 완벽한 직각의 폴더 인사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군기 바짝 든 신입사원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넓은 거실과 현관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목청껏 소리를 질렀는지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 사원의 그 절박하고도 군기 잡힌 인사 한마디에 거실에는 방금 전보다 100배는 더 싸늘하고 무거운 숨조차 쉴 수 없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 엎드려 있는 아들의 뒤통수를 보며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두 눈만 끔벅거리던 어머니가 이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새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 무슨 대표? 도진아, 네가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설마 이 고아, 아니 이 여자한테 인사하는 거니? 네가 이 여자한테 인사를 왜 해? 어머니는 도진 사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 사원은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허리를 굽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등판이 눈에 띌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대표님, 대표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계십니까?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도진 사원은 엄마의 물음에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모기만한 목소리로 덜덜 떨며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향해 푹 숙인 그의 정수리 위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절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회사에서 임원들을 질책할 때 쓰던 그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이사의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진 사원, 회사 밖에서, 그것도 사원 본가에서 이렇게 사적인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그 한마디에 도진 사원은 기어코 무릎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위한 환영 오리엔테이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업계 1위를 넘어 글로벌로 향하는 유니콘 IT의 비전과 엄격한 사내 규율에 대해 2시간 동안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사원들에게 웃음을 잘 보이지 않는 철저한 성과주의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른바 호랑이 대표로 통했습니다. 그때 맨 앞줄 한가운데에 앉아 제 카리스마에 압도된 듯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제 입에서 떨어지는 말씨 하나하나를 수첩에 미친 듯이 받아 적던 열혈 신입사원이 바로 저 이도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처럼 우러러보며 벌벌 떨던 그 호랑이 대표가 다 찢어진 구겨진 원피스를 입고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깨진 화분 조각대, 찢어진 현금 봉투, 그리고 헝클어진 제 머리와 옷차림. 방금 전 이 고아년이라며 악을 쓰던 자기 엄마의 목소리. 눈치 빠른 신입사원인 도진은 이 참혹한 거실의 풍경만으로도 방금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략적으로 직감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엄마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하늘 같은 회사 대표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도진 사원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진 사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싹싹 빌기 시작하자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어머니가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도진, 너 지금 미쳤어? 엄마가 오해를 하긴 무슨 오해를 해. 네가 힘들게 수백 대 1 뚫고 들어간 유니콘 IT 회사가 어디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 저 여자는 그냥 구석방에서 옷 쪼가리 파는 쇼핑몰 하는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년한테 내 귀한 대기업 막내 아들이 왜 무릎을 꿇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어머니는 도진 사원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자신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직장 생활, 아니 인생 자체를 스스로 사형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채 말입니다. 고아년, 쓰레기라는 단어가 엄마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도진 사원은 기겁을 하며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도진 사원이 바닥에서 튕겨오르듯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양팔을 거칠게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평생 엄마에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었을 싹싹한 막내 아들이 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 샤워는 땀 범벅이 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하듯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똑바로 들어. 이분, 저기 서 계신 이분이 바로. 도진 사원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 연매출 300억 찍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유니콘 IT를 직접 만드신 강은지 대표님이셔. 내 목줄 쥐고 계신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이시라고. 도진 사원의 그 처절한 고백이 끝나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며 마치 시체처럼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 무례하고 천박한 노파는 자신이 방금 전 얼굴에 500만 원을 집어던진 며느리가 300억 자산가라는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 연매출 300억 찍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유니콘 IT를 직접 만드신 강은지 대표님이셔. 내 목줄 쥐고 계신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이시라고. 피를 토하듯 쏟아낸 도진 사원의 그 처절한 절규가 잦아들자 넓은 거실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기괴하고도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던 예비 시어머니의 입은 마치 턱관절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흉하게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서서 어머니의 얼굴에 일어나는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불그락 푸르락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시체처럼 창백하고 새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갈 곳을 잃고 저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려버린 사람처럼 어머니는 도진 사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대표? 이 여자가 대표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다시 한번 저를 가리켰습니다. 도진아, 네가 요새 야근하더니 단단히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똑바로 봐. 저 여자는 그냥 고아원 출신이야.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고아년이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어떻게 네가 다니는 대기업의 대표란 말이야. 저 여자는 구석방에서 쇼핑몰 쪼가리나 하는 빈대라고. 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또다시 고아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도진 사원은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짐승처럼 달려들어 자기 엄마의 입을 거칠게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미쳤어? 입 조심해, 제발. 혀 깨물고 죽고 싶어. 이분이 우리 회사 지분 80%를 가지고 계신 최대 주주님이라고. 내 생사 여탈권, 아니 우리 회사 임원들 목줄까지 다 쥐고 계신 하늘 같은 분한테 고하라니.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나 알아? 도진 사원은 엄마의 입을 틀어막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2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얻어낸 그 꿈같은 직장이 자기 엄마의 주둥아리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나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켜켜거리던 어머니는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나 아들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방금 전 어머니가 제게 돈봉투를 집어던졌던 그 유리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제 구두굽 소리인 또각또각 하는 파차름이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와 도진 사원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채 저를 향해 따라붙었죠. 저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빈티가 줄줄 흐른다며 코웃음을 쳤던 로고 하나 없는 그 가방은 사실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 명품백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안주머니에서 반듯한 은색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 금박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제 명함을 한 장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어머니의 눈앞에 있는 유리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제 서늘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홀린 듯이 테이블 위로 다가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이 테이블 위를 더듬거리더니 이내 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가 명함 위에 적힌 글 귀에 고정되었습니다. 유니콘 IT 대표이사 강은지. 최고급 펄지 위에 또렷하게 박힌 그 이름표를 확인한 순간 어머니의 두 다리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쥔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쳤고 결국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끔찍한 기억들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 자리 넘보지 말고 떨어지라며 모욕을 주고 근본 없는 고아년이라며 찻잔을 내리치고 심지어는 얼굴에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집어던졌던 상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끔찍이 아끼는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슈퍼 갑 중의 갑. 연매출 300억대 기업의 진짜 주인이 바로 지금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마냐. 그럴 리가. 분명히 나한테 쇼핑몰 한다고. 혼자 입에 풀칠하는 쪼가리 쇼핑몰 한다고 했잖아.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변명했습니다. 방금 전에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폐잔병의 꼴이 따로 없었죠.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비틀어 올렸습니다. 네. 제가 쇼핑몰을 하긴 하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매출 300억짜리 회사도 그저 쪼가리 쇼핑몰로 보이셨나 봅니다.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없이 자란 것들은 돈 냄새 맡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게 본성이라고. 제가 도훈 오빠 월급으로 메꾸면서 편하게 살려고 작정했다고 하셨습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심장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봉투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흰색 봉투를 구둣발로 쓱 밀어 어머니의 발밑으로 툭 차 넣었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구겨져 삐져나온 그 초라한 봉투를 보며 어머니의 어깨가 흔칫 떨렸습니다. 어머니께는 이 500만 원이 사람 얼굴에 집어던질 만큼 대단한 큰 돈이고 사람의 인격과 급을 매기는 기준인가 본데 참 우습네요.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이도진 사원. 제가 한 달에 결제하는 이도진 사원 소속 부서의 회식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겨우 그깟 500만 원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어머니의 그 알량하고 천박한 근본이 저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역겹습니다. 대표님! 아니 세아가 내가 미쳤었어. 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니는 결국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 엎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밀어내던 그 두 손으로 이번에는 제 원피스 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 고상한 척하던 명품 원피스가 바닥에 끌리며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은 흉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아가는 무슨? 저는 애비 없이 자라서 도끼만 남은 근본 없는 고아년입니다. 어머니 같은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 자리. 애초에 탐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도진 사원. 제 부름에 바닥에서 엉엉 울고 있던 도진 사원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네, 대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그 오만한 잣대로 치면 당신은 우리 회사 문턱도 못 밟을 수준입니다. 고아 대표가 운영하는 급 떨어지는 회사에 뭐하러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왔습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할지 말지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 서늘한 통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 사원은 이 말을 대리석 바닥에 쿵, 쿵 소리가 나도록 찧어가며 대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개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기괴하게 까 뒤집어졌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공포, 300억대의 자산가 며느리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뼈저린 후회, 그리고 자신의 천박한 입방정 때문에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시궁창으로 처박았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뇌혈관을 터뜨릴 듯이 팽창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제 원피스 자락을 쥔 손을 놓고는 두 손으로 자신의 뒷목을 거칠게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에 시퍼런 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호흡은 기괴하게 가빠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도진 사원이 기겁하며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아들. 외며느리 300억. 마지막까지 돈과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끔찍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어머니의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옇게 뒤집혀 있었고 벌어진 입가에서는 하얀 개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빚어낸 너무나도 완벽하고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도진 사원이 바닥에 널브러진 엄마의 몸을 흔들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아수라장의 순간, 철컥. 내내 굳게 닫혀있던 안방 화장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개운한 표정으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도훈 오빠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이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도를 목격한 오빠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썰TV 1세대 대본 프롬프트, 사용자 설정 잼, 썰TV 1세대 대본 프롬프트님이 보낸 내용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도훈이 모든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뼈저린 후회와 함께 은지 앞에 무릎을 꿇는 눈물의 명장면. 스텝 4, 챕터 9. 본 대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감정선과 상황 묘사를 극대화하여 공백 제외 3,000자 이상의 꽉 찬 분량으로 작성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챕터 후. 본 대본. 진실을 알게 된 도훈의 분노와 사과.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거실 바닥에 쓰러져 하얀 개거품을 물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막내 시동생 도진 사원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샹글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펼쳐진 그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 그 자체였죠.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팔짱을 낀 채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 처참한 몰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내내 굳게 닫혀있던 안방 화장실의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끔찍한 폭풍우가 휘몰아쳤는지 까마득하게 모르는 도훈 오빠가 아주 개운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손에 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유, 화장실 수압 한번 기가 막히네. 엄마, 도진이는 아직 안 왔? 콧노래마저 섞여있던 오빠의 다정한 목소리는 문장을 채 끝맺기도 전에 허공에서 날카롭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오빠의 두 발이 마치 바닥에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수건을 쥐고 있던 손에서 맥없이 힘이 풀리며 뽀얀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오빠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거실의 풍경을 하나하나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이나 뒹굴고 있는 고급 도자기 화분, 그 옆에 흉하게 찢어진 채 흩뿌려진 흰색 현금 봉투와 5만원권 지폐들, 현관에 처박혀 다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에 널브러져 눈이 허옇게 뒤집힌 채 개거품을 물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 옆에서 오열하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동생 도진이까지. 마지막으로 오빠의 시선이 닿은 곳은 구겨진 원피스를 입고 팔뚝에 시뻘건 손톱 자국이 난 채 서늘하게 서 있는 저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은지야, 너 괜찮아? 엄마는 왜 이래? 왜 쓰러지신 거야? 패닉에 빠진 오빠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와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어깨를 마구 흔들며 제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대체 이 끔찍한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지 제발 설명해달라는 애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 번 깨물고는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서 나 구하라고 돈봉투 얼굴에 집어던지시더라. 우리 회사 신입사원인 시동생, 앞길 망치지 말고 조용히 떨어져 나가라고. 제 입에서 나온 그 직설적이고 차가운 문장에 오빠는 마치 커다란 쇠망치로 뒤통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고아라고 돈봉투를 던져? 엄마가 너한테? 아니, 잠깐만.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는 제 말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가 아는 저는 그저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평범하고 가난한 여자친구였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눈물을 펑펑 쏘던 도진 사원이 핏발선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셔. 뭐? 도진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수님이 연매출 300억 찍는 우리 유니콘 IT 강은지 대표님이시라고.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형수님한테 근본 없는 고아년이라고 멱살 잡고 돈봉투 던지면서 막말하다가 내가 형수님 정체 밝히니까 그거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야. 형, 나 이제 어떡해. 나 회사 잘리면 어떡하냐고. 도진 사원은 결국 제 분에 못 이겨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동생의 그 처절한 외침에 오빠의 뇌리에 꽂혀있던 모든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단숨에 맞춰졌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바닥에 굴러다니는 돈봉투와 제가 겪었을 수모의 흔적인 구겨진 옷차림과 상처난 팔뚝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오빠는 자신이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물소리를 내며 콧노래를 부르는 동안 거실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인간이야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형수, 우리 엄마가 겉으론 깐깐해도 정이 많은 분이야 라며 저를 안심시켰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 되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오빠의 눈에 핏발이 서더니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제 걱정이 아니라 경멸과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고아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돈으로 패도 되는 거야? 엄마가 인간이야. 오빠가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 사원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를 하는 동안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것이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 긴박한 순간 오빠가 갑자기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철퍼덕. 도훈 오빠가 제 발밑에 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늘 반듯하고 자존심 강했던 그 다정한 남자가 다 구겨진 바지를 입고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지. 널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 손만 잡으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너 혼자 이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만들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정말 미안해, 은지야. 오빠의 굵은 눈물방울이 대리석 바닥을 툭툭 적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오열하는 오빠의 넓은 어깨가 처절하게 들썩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제 가심 한 구석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것처럼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속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강은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온기로 품어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단이 도훈 오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가 핏대를 세우며 내뱉었던 폭언들이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애비 없이 자란 고한연. 없이 자란 것들은 뼛속까지 도끼만 남아있어. 그 천박하고 잔인한 말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단수면에 무너뜨리고 제 존재 자체를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이 집안 사람들의 뼛속 깊이 박힌 그 근본에 대한 천박한 잣대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빠가 아무리 제 편을 들어준다 한들 결국 저는 평생을 고아 출신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끔찍한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뎌야만 할 터였습니다.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환상은 깨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제 눈동자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온기조차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삐뽀 삐뽀 하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바로 아파트 1층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다급하게 올라오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구둣발을 살짝 들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 5만원권 지폐가 삐져나온 시어머니의 그 돈봉투를 오빠의 무릎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오빠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오빠의 그 애절한 눈빛을 차갑게 외면하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구급대원들 올라왔나 보네? 어머니 잘 모시고 가. 은지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해결할게. 응?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나 먼저 갈게. 병원엔 따라가지 않겠어. 이 돈봉투는 잃어버리지 말고 오빠가 잘 챙겨드려. 오빠 어머니한테는 남의 인격과 바꿀 만큼 아주 소중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급이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획 몸을 돌렸습니다. 활짝 열린 현관문 밖으로 산소호흡기와 구급함 가방을 든 비길구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자분 어디 있습니까? 귀 좀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며 거실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글것이 펴지고 도진사원이 오열하며 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저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하고 싸늘하게 그 끔찍한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후련하고 서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저 천박한 노파가 300억짜리 며느리를 놓쳤다는 사실에 발악하며 매달릴 때 그 알량한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주는 완벽하고 통쾌한 마무리뿐이었습니다. 과연 응급실에서 눈을 뜬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어떤 뻔뻔하고 기가 막힌 폐쇄 전환을 보여주게 될까요? 제가 그 숨막히는 아파트를 미련 없이 빠져나온 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참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도훈 오빠는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화분과 바닥에 비참하게 나뒹구는 5만원권 지폐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뱅이구 구급대가 도착했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오빠가 들려준, 그리고 제가 응급실 문턱에 도착했을 때 직접 목격했던 그 병원에서의 상황은 그야말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한편의 끔찍하고도 기가 막힌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한 구석 침대, 팔에 굵은 링거 바늘을 꽂고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있던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기적적으로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보통의 환자들이라면 깨어나자마자 여기가 어디냐, 내 몸이 왜 이러냐며 자신의 건강부터 챙겼겠지만 평생을 돈과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해온 이 속물적인 노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을 번쩍 뜨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한 것은 혈압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제 발로 뻥 차버린 연매출 300억대 기업의 며느리라는 어마어마한 재력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침대 옆 간이의자에 쭈그려 앉아 덜덜 떨며 코를 훌쩍이고 있던 막내 아들 도진사원의 멱살을 다짜고짜 덥석 틀어주었습니다. 산소호흡기마저 거칠게 집어던진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시뻘겋게 서 있었습니다. 야, 이도진! 그 고한현. 아니지. 우리 대표님. 그 대단하신 대표님은 어찌 됐냐? 당장 어디 가셨어? 갑작스러운 엄마의 공격에 소스라치게 놀란 도진상원은 울상을 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아유, 깜짝이야. 형수님, 아니 대표님은 아까 짐 챙겨서 화나서 가셨어. 엄마가 얼굴에 돈봉투 던지면서 고한현이라고 쫓아냈잖아. 나 이제 어떡해. 나 내일 회사 출근하면 내 자리 다 치워져 있고 바로 저격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입방종 때문에 미쳐 진짜. 도진사원은 엉엉 소리내어 울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아들의 눈물겨운 하소연 따위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폭풍 같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부모 없는 고하면 어때? 내 아들이 300억짜리 회사의 사위가 되는 건데. 게다가 우리 막내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대로 놓칠 순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며느리로 주저앉혀야 해. 방금 전까지 뼈대 있는 집안에 고아는 절대 안 된다며 핏대를 세우던 그 알량한 자존심은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극도의 탐욕으로 눈이 뒤집힌 어머니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에서 피가 역류하는 것도 모른 채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가 미쳤지? 단단히 노망이 났었어. 그 엄청난 재산을 이대로 굴러가게 내버려둘 순 없지. 당장 네 형도로 그 대표님 모셔오라고 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라도 당장 내 눈앞에 모셔오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원무과에서 수속을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커튼을 열고 들어오던 도훈 오빠가 그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보고 놀라 다가오던 오빠의 발걸음은 어머니의 그 기가 막힌 헛소리를 듣고는 바닥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멸과 환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들어? 깨어나자마자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자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아픈 척하던 연기를 싹 거두고는 짐승처럼 튀어올라 도훈 오빠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징그러울 만큼 축축하고 뜨거웠습니다. 도훈아, 우리 큰아들, 우리 장남. 엄마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늙어서 잠시 눈이 멀었었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인데 엄마가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단단히 했잖니. 당장 새아가한테 전화해라. 당장 며느리로 바뀌었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식장 잡자고 해. 오빠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온 오빠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는 고아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얼굴에 돈까지 집어던졌으면서 이제 와서 돈 많고 대단한 회사 대표라니까 고아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그리고 부모 없는 게 뭐 흠이냐. 오히려 시부모 챙길 일 없고 친정 눈치 볼 일 없고 얼마나 좋니. 어릴 때부터 혼자 커서 아주 일찍 철이 들고 대견하지 않니? 그 어린 나이에 300억을 벌었다는데 그깟 고아 타이틀이 무슨 대수라고 그래. 당장 오라고 해. 당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금 전 자신의 입으로 뱉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손바닥 뒤집듯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어머니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내팽개쳐버리는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 천박한 논리에 도훈 오빠는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따랐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실은 돈에 미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끔찍하다. 엄마는 인간도 아니야. 괴물이야, 괴물. 나 더 이상 엄마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 왠지한테는 내가 알아서 빌 테니까. 엄마는 평생 그 알량한 돈이나 껴안고 사세요. 오빠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병실 커튼을 열어젖히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도훈아, 도훈아 이 자식아! 라며 악을 썼고 도진사원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커튼 밖으로 나가려던 도훈 오빠가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를 멍하니 쳐다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오빠의 시선 끝에는 제가 아주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이쪽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구급차를 보낸 후 한참을 차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국 이 끔찍한 인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어머니의 그 천박하고 비굴한 외침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었죠. 은지야, 네가 여긴 어떻게?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자 병상 위에서 씩씩거리던 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는 커튼 사이로 드러난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환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링거 바늘이 꽂힌 폴대를 질질 끌며 맨발로 응급실 바닥을 디딘 채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구세주를 만난 신도처럼 징그러울 만큼 비굴하고 간절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아니, 우리 세아가. 내가 노망이 났었지. 내가 눈이 삐었었어. 여기까지 시험이 걱정돼서 찾아와 준 거니? 어머니는 폴대를 내팽개치고 두 팔을 벌려 제 손을 덥석 잡으려 질척거렸습니다. 주변 응급실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로 기괴하고 요란한 난동이었죠. 저는 그 더러운 탐욕이 묻은 손이 제 몸에 닿기 직전 아주 매몰차고 날카롭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연 저는 이 뻔뻔한 여자에게 어떤 자비 없는 지옥을 선사하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아니, 우리 세아가. 내가 노망이 났었지. 내가 눈이 삐었었어. 여기까지 시험이 걱정돼서 찾아와 준 거니? 맨발로 응급실 바닥을 디딘 채 두 팔을 벌리고 저에게 달려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혐오하며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제 재력을 확인하자마자 수치심마저 내다버린 채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죠. 저는 그녀의 그 더럽고 탐욕스러운 두 손이 제 옷깃에 닿기도 전에 아주 매몰차고 날카롭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공을 가른 어머니의 두 손이 민망하게 멈칫했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가라뇨? 사람을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경멸하시던 근본 없는 고아에 구석방에서 쇼핑몰 쪼가리나 하며 입에 풀칠하는 쥐뿔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전 아파트 거실에서 그녀가 뱉었던 폭언들을 포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자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300억이라는 돈에 완벽하게 눈이 멀어버린 그녀에게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어른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다오.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었나 보다. 네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그 큰 회사를 읽었다니. 이 얼마나 대견하고 훌륭하니. 우리 막내 도진이 회사 대표님이 내 며느리라니. 이보다 더 큰 겹경사가 어디 있겠어. 당장 내일이라도 식장 잡자꾸나, 응?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비굴하고 천박한 변명들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돈의 액수로만 저울질하는 저 추악한 바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오히려 마음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명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실에서 찢어졌던 그 구겨진 5만원권 지폐들이 삐져나온 두툼한 흰색 현금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그 돈 봉투를 꺼내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팍! 저는 응급실 병상 옆에 놓인 철제 간이 테이블 위로 그 돈 봉투를 아주 세게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이 500만 원. 쪼가리 쇼핑몰 하는 제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아주 큰 돈이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이 돈 받고 깔끔하게 떨어져 드리겠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파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혼이라니.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도은이랑 3년이나 만났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다시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몸을 틀어 그녀의 손길을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도은 오빠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빠의 두 눈에는 이미 절망과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정말 미안해. 오빠가 내 배경이나 돈을 보고 날 만난 게 아니라는 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오빠네 집안의 이 천박한 잣대와 욕심까지 내가 감당할 이유는 없어. 나는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상스러운 집안의 며느리이자 평생 벗겨먹기 좋은 돈줄이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제 단호하고 냉혹한 선언에 오빠는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말이 100번 1000번 맞다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속물인지 그 누구보다 오빠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상 구석에서 덜덜 떨며 쭈그려 앉아있던 도진 사원이 갑자기 바닥을 기어와 제 발밑에 철퍼덕 엎드렸습니다. 대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 엄마가 미쳐서 짓거린 헛소리입니다. 저 정말 200대 1 뚫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입니다. 여기서 잘리면 저는 진짜 죽습니다. 제발 저격해고만은 살려주십시오. 도진 사원은 이 말을 응급실 바닥에 찧어가며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300억대 며느리를 놓친 시어머니의 발악과 직장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린 시동생의 오열이 뒤엉킨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처참했습니다. 저는 발밑에서 삭삭 비는 이도진 사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유니콘 IT의 대표이사로서 아주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도진 사원, 일어나세요. 저는 회사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평가를 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지시하는 삼류 대표가 아닙니다. 그건 이도진 사원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접 들었을 텐데요. 제 말에 도진 사원이 희망을 본 듯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의 알량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능력밖에 대우를 해주거나 특혜를 주는 일도 결단코 없을 겁니다. 대표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사단을 낸 상황에서
당신이 회사에서 직원들의 시선을 견디며 스스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알아서 짐을 쌀지는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하십시오. 피도 눈물도 없는 공과 사의 완벽한 분리. 그 서늘한 선고에 도진 사원은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어머니는 기어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안 돼. 내 며느리 300억. 우리 장남 장가 보내서 호강 한번 해보려 했더니 그 엄청난 돈이 다 날아갔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철저하게 300억이라는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원통함으로 악을 쓰는 그 추악한 모습. 더 이상 이 병실에 머물며 저 소음을 듣고 있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저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응급실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오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해, 엄마. 제발 그 더러운 입 좀 다물라고. 오빠의 그 사자후 같은 외침에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돌리자 오빠가 두 주먹을 꽉 쥔 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지 말이 다 맞아. 엄마는 인간도 아니야. 자식의 행복보다 돈이 먼저고 사람의 인격보다 돈이 먼저인 그런 끔찍한 괴물이라고. 나도 더 이상 이런 집안, 이런 천박한 엄마의 아들로 살기 싫어. 도훈아, 네가 지금 애미한테 무슨 말 버릇이니? 오늘부로 엄마랑 인연 끊겠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나온 인연을 끊겠다는 폭탄 선언에 응급실 안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도진사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그 알량한 자존심이랑 급따지는 그 썩어 빠진 근본 부둥켜 안고 도진이랑 둘이서 잘 살아보세요. 두 번 다시 저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제 어머니는 없습니다. 오빠는 핏발선 눈으로 그 잔인하고도 통쾌한 절연 선포를 내뱉은 뒤 미련 없이 획 몸을 돌려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빠의 보폭은 크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선 오빠는 말없이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있던 제 오른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쥐어주었습니다. 가자, 은지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자. 오빠의 목소리는 물기가 어린 채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쥔 소나귀의 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온기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깍지를 꽉 낀 채 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지나 자동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머니의 처절하고 기괴한 절규가 응급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터져나왔습니다. 도훈아, 안 돼. 내 아들, 내 돈, 300억. 돈과 아들을 모두 잃고 완벽한 파멸을 맞이한 탐욕스러운 노파의 그 비명소리는 병원 문이 닫히며 점차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가는 듯한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지독하고 끔찍했던 하루의 끝, 과연 모든 연을 끊어낸 도훈 오빠와 저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예비 시댁은 1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숨막히던 응급실에서의 완벽한 절연 선언 이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던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제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그 오만하고 천박했던 예비 시댁 식구들의 근원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날 이후 완벽하고도 처절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훈 오빠는 그날 병원을 나선 직후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본가와의 모든 연락을 칼같이 차단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부자인 척, 뼈대 있는 집안인 척, 허세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그 화려한 생활은 사실 큰아들인 도훈 오빠의 희생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기에 유지되던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매달 오빠가 꼬박꼬박 보내주던 수백만 원의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액이 하루아침에 끊기자 그 오만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평수와 가구 브랜드로 사람급을 나누며 콧대를 세우던 여자가 이제는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빌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했으니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얼마나 무참히 박상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렇다면 그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던 막내 아들 이도진 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날 응급실에서 경고했던 대로 회사에서 이도진 사원에게 어떠한 사적인 보복이나 부당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투명한 인간 취급을 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갔죠. 하지만 지은 죄가 있는 도진 사원 본인이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면 도진 사원은 마치 쥐구멍이라도 찾을 듯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올릴 때마다 제가 서류를 훑어보는 그 10초의 침묵 동안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극도의 신경쇠약과 원형 탈모까지 온 도진 사원은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제 발로 사직서를 내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을 자기 엄마의 그 천박한 입방정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린 도진 사원은 좁은 빌라 방구석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엄마가 그놈의 고아 타령만 안 했어도 돈 봉투만 안 던졌어도 나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대기업 사원증 목에 걸고 300억짜리 형수님 뺑 믿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 텐데 엄마가 다 망친 거야. 매일 밤 좁은 빌라가 떠나가라 악을 쓰는 막내 아들의 절규에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화병이 극에 달한 시어머니는 이제 머리를 산발한 채 동네 놀이터를 배회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300억 자산가였는데 우리 큰아들이 강은지 대표 남편인데 내가 300억을 발로 찼어. 아이고 내 돈. 허공에 대고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그녀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미친 여자라며 혀를 차고 피했습니다. 남을 짓밟고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던 그녀의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아들의 인생을 완벽한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린 끔찍하고도 단연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반면 저와 도훈 오빠의 삶은 그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오히려 눈부시게 평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오빠는 자신의 상처보다 제 마음을 보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 곁을 바위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수백 명의 하객을 부르는 과시용 결혼식 대신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의 작은 정원에서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지인과 회사 임원들만 모시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스몰 웨딩을 올렸습니다.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오빠는 눈시울을 붉힌 채 제게 속삭였습니다. 은지야, 널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늦었지만 이제부터 평생토록 지킬게. 세상이 다 널 향해 손가락질해도 나만은 무조건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사랑해. 그 떨리는 오빠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7살 고아 소녀의 오랜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결코 핏줄로 얽혀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폭력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조건 없이 감싸 안아주는 맹목적인 내 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끄는 유니콘 IT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던 수많은 가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던 지난날과 달리 지금 제 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완벽한 남편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길어졌다며. 고생했어. 빨리 손 씻고 와.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차돌박이 넣고 된장찌개 팔팔 끓여놨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저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환하게 웃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연매출 300억대 기업의 대표라는 거창한 타이틀이나 화려한 명품 가방 따위는 오빠가 차려준 이 따뜻하고 소박한 저녁 밥상의 온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매일 밤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 출신이라며 세상의 모든 편견과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했던 소녀가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일어선 끝에 결국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자신의 진짜 가족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배고픈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 부모의 유무 같은 알량한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짓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결국 그 대가는 가장 끔찍한 형태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것을 저 벼랑 끝에 내몰린 제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제2,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사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편견과 무시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버티고 계실 분들에게 통쾌한 사이다와 작은 희망의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 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큰 힘이 됩니다. 배고픈 사연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 은지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